안녕하십니까. FTMS 대표 물리치료사 손민건입니다. 이번에 강의하게 될 내용은 앞손 훅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손 훅 같은 경우는 레프트 훅 말하는 거죠. 앞손 훅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려운 주먹들 중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고 그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레프트 훅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론도 어렵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더 모던한 레프트 훅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레프트 훅 같은 경우에는 총 거리를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설명을 하면 가로 훅, 세로 훅, 역세로 훅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다시 가로 훅, 세로 훅, 역세로 훅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모던 복싱에 대해서 강의했을 때 거기서 설명을 조금 했지만, 모던한 것이 뭐냐? 기능적으로 좋아야 되고 해부학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이 역세로훅 같은 경우는 거리는 가장 기나 기능적으로도 좋지 못하고 해부학적으로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던한 레프트 훅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렵고, 또한 현 복싱이나 현 MMA 선수들이 역세로훅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어깨의 부담이나 기능적으로나 역세로훅을 하고 나서 다음 동작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모던 복싱에서 조금 설명을 했지만, 거리가 원래 그 전의 복싱보다 더 길어졌다고 설명을 했는데, 거리가 길어진다고 해서 모던 복싱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거리가 길어진 걸로만 설명을 하면 역세로훅이 가장 거리가 길기 때문에 모던 복싱에서 가장 크게 사용해야 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가장 거리가 길지만 이 레프트 훅, 역세로훅 같은 경우는 아예 배제시키는 게 맞습니다. 배제시켰을 때 가로 훅, 세로 훅 이렇게 총 2가지를 저희가 생각해보고 비교를 할 건데,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2개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좀 이해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모던한 레프트 훅인지 앞손 훅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 가로 훅과 세로 훅의 차이를 충분히 알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더 모던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로 훅과 세로 훅의 차이는 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가로 훅은 유러피안 훅이라고도 하고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인파이터한테 많이 사용되는 주먹이고요. 세로 훅 같은 경우는 가로 훅보다는 조금 더 거리가 긴 편에 속하고 아웃복서한테 많이 사용이 되고, 하지만 인파이터한테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세로 훅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훅이라고도 하고 엄지가 나를 보고 있고 보고 있는 주먹이라고도 합니다. 가로 훅 같은 경우는 엄지가 바닥에 있는 훅이라고도 하고 유러피안 훅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가장 큰 차이가 거리 차이가 있다는 거에서 인파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이 레프트 훅을 가로 훅으로 많이 치죠. 하지만 아웃복서 같은 경우는 세로 훅으로 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인파이터 중에서도 세로 훅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 차이를 첫 번째로 갖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로 훅과 세로 훅의 차이가 공격 범위가 틀려요. 가로 훅 같은 경우는 쳤을 때 한 포인트를 공격합니다. 빵 이렇게 빵 하면 이 한 포인트를, 옆에서 보면 빵 쳤을 때 이 한 포인트를 공격하게 됩니다. 포인트를.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세로 훅보다 훨씬 가로 훅이 강력합니다. 가까이서 빵 데미지를 빵 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한 포인트에 강력하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송곳으로 찌르는 느낌으로 한 포인트를 빵 공격해주는 거죠. 그에 비해 세로 훅은 공격 범위가 이렇게 긁는 범위, 이런 공격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긁죠. 이게 휘두르는 주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휘두르는 주먹, 공격 범위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아웃복서들한테는 충분히 필수적인 주먹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상대가 인파이트로 막 들어오는데 내 잽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잽을 상대가 피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거리가 계속 좁혀지죠. 그 상태에서 내 뒷손, 만약에 들어오고 있어요. 잽을 상대가 피하고 있는데 내 뒷손으로 때릴 준비를 하죠. 막 잽을 치면서 이렇게 막 빠지다가 상대가 들어왔을 때 뒷손으로 치려고 하는 뒷손으로도 상대가 피해서 계속 들어와요. 그럼 거리가 계속 짧아지는
거죠. 왜 이 잽하고 투를 피하기가 쉽냐? 포인트 공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인트 공격. 한 포인트만 한 포인트만 공격하죠. 그 상대는 이 포인트에 맞게 얼굴을 피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여기로 피하고, 이렇게 치면 여기로 피하고. 여기로 피했을 때 또 투가 있죠. 투도 포인트 공격이잖아요. 투도 포인트 공격입니다. 상대가 들어올 때 투를 치면 이 포인트 공격도 또 피하고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투가 더 길이가 더 짧은 주먹이죠. 왜냐면 투는 잽보다도 더 길게 칠 수도 있어요. 상대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내 지금 원하고 투하고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죠. 상대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 투는 더 짧은 주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잽보다. 왜냐면 상대가 계속 들어오고 이거 누르려고 하다 보면 거리가 더 짧은 주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왔을 때 포인트 공격으로만 계속 막아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범위 공격, 만약 상대가 포인트를 뚫고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 범위 공격들도 섞어줘야 상대를 방어하기가 좋은 거예요. 만약에 잽을 계속 날리고 투를 날리면서 빠지는데 상대가 계속 들어오면 굵어서 주먹을 딱 넣어줬을 때 범위로서 상대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빠져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두 번째는 포인트 공격이냐 아니면 범위 공격이냐, 공격의 방향, 범위가 아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훅과 세로 훅의 차이 세 번째는 몸통을 얼만큼 쓰냐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가로 훅 같은 경우는 이 팔꿈치에 이 꺾여져 있는 정도가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통을 더 많이 돌려서 몸통을 돌린다는 게 이 힙이 고정된 상태에서 축을 이루어야 돼요. 이렇게 팔꿈치가 거의 고정된 상태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 힙이 되게 많이 써져요. 이 힙이. 그래서 몸통이 더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에 반해서 세로 훅 같은 경우는 세로 훅은 몸통이 많이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어깨가 더 많이 열려야 됩니다. 어깨가 많이 열린 상태에서 빰 힙이 써지긴 써지지만 가로 훅에 비해서 훨씬 더 몸통이 앞선 뒤에 있는 오른쪽 힙이 써지는 정도가 좀 많이 적어요. 따라서 몸통의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콤비네이션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가로훅 같은 경우는 가로훅을 쳤으면 이 오른손에서 콤비네이션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몸통이 많이 돌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콤비네이션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로훅 같은 경우 어깨로 때리기 때문에 몸통이 많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시 이쪽 랩트로 콤비네이션을 더블로 칠 수도 있고 라이트를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몸통이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콤비네이션의 다양성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세로훅과 가로훅의 차이 세 번째는 몸통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입니다. 몸통이 얼마나 써지느냐에 따라서 몸통이 적게 써질수록 훨씬 더 모던한 랩트훅인 거예요. 왜냐면 몸통이 많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콤비네이션도 다양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더 보이지 않는 주먹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로를 딱 쳤으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나올 거라는 게 그 상대방 선수는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로 치는 사람이니까 가로 랩트를 치면 바로 오른손 나오겠구나, 이거 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세로우로 많이 쳤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컨비네이션을 이쪽으로 다시 줄지 이쪽으로 다시 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모던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차이는 가로욱과 세로욱은 난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로 가로욱이 더 어렵다고 해요.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욱이 훨씬 더 쉽습니다. 가로욱이 처음에는 이 지금 팔꿈치랑 어깨 라인이 거의 흡사한 라인에서 있으려고 하면 이 좀 쉽지 않은 각도는 맞아요. 지금 이 팔꿈치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가로는 포인트 공격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위로 찌르는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별로 이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골로프킨처럼 할 수는 있지만 좀 더 힘이 더 사용돼야 되죠. 팔꿈치가 거의 어깨랑 같은 동일선상에 있어야 수직적인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게 가로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팔꿈치를 여기까지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올린다는 게 그거 하나만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팔꿈치를 여기까지 이 에이리덕션 하고 이 팔 인터널 로테이션 하는 이 힘을 만드는 거는 적응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세로 훅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세로 훅이 왜 어렵냐면 아까 말한 대로 가로는 좀 더 몸통의 힘, 코어의 힘을 좀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에 비해서 세로 훅은 어깨의 힘을 좀 많이 써야 돼요. 어깨의 힘을. 그렇기 때문에 이 어깨가 충분히 늘어난 상태에서 충분히 수축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늘어나진 이 힘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고 하면 몸통이 열리는 힘을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힘이.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팔을 뒤로 제꼈을 때 내비뼈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스캐폴라가 어덕션 되는 힘을 안 쓰면서 이 팔을 그러니까 어깨를 이렇게 조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어깨를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은 경우에 이 포핸드를 칠 때 예전에는 팔을 이렇게 뒤로 돌려서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몸통이 열려요. 뒤로 많이 가게 되면.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날개뼈가 이쪽 안으로 들어가는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더 치는 힘이 더 약해져요. 왜냐면 너무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힘은 좋은 거긴 하지만 너무 많이 늘어있으면 돌아올 힘이 없어져요. 만약 고무줄을 너무 많이 늘려놓으면 고무줄이 조금씩 찢어지면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열려있으면 다시 돌아온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열리거나 아니면 날개뼈가 너무 모이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랩트립이 훨씬 약하고 느려져요. FTMC에서 하는 운동들이 그런 겁니다. FTMC에서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이 어려운 퀄리티의 동작이나 힘들을 원래 근데 사람이 쓰기 어려운 힘이기도 하고 분명 충분히 훈련을 해야 되는 힘이에요. 왜냐면 팔을 뒤로 늘렸을 때 몸통 그대로 있고 어깨만 열리고 그뿐만 아니라 날개뼈도 모이는 게 아니라 더 벌어진 상태에서 제 위치에서 사용되는 거 그게 바로 어깨가 해부학적으로 잘 사용되는 위치입니다. 그거를 훈련하기 위해서 FTMC에서 훈련을 하는 거고 하여튼 그건 뭐 저랑 자세히 상담을 또 따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뒤로 열렸을 때 충분히 어깨만 사용되고 날개뼈가 제 자리에서 안정성을 차지하면서 레프트 훅을 공격하는 것이 분명히 난이도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이 가로훅 같은 경우는 계속 훈련을 하면 이 각도에서 칠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계속 훈련한다고 해서 이 스캐폴라가 이 날개뼈가 모여지지 않는 힘을 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엘리트 선수들의 영상들을 보게 되면 날개뼈가 많이 모이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어려운 힘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왜 세로욱은 어깨를 많이 쓰면서 왜 이렇게까지 모던하게 해야 되냐, 모던한 랩트를 왜 해야 되냐. 왜냐면 가로훅 같은 경우는 거리도 짧고 몸통이 많이 돌아가져 있고 몸통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보이기 쉽잖아요. 그래서 가까이서 콤비네이션을 쓰다가 빰 이렇게 넣지 않으면 구석에 몰아놓고 랩트훅을 그렇게 쓰지 않으면 잘 맞추기 어려운 주먹이에요. 하지만 세로훅 같은 경우는 대강 하는 중에 경기 중에 만약에 내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람의 이 오른쪽 얼굴 부분에서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주먹이 보이지 않는데 마치 이런 주먹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난이도가 있지만 모던한 랩트 훅이고 FTMC에서 충분히 익힐 수 있는 그런 주먹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발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발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복싱의 구사 정도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발을 보면 좀 더 어떤 게 더 모던한 건지 더 알 수 있습니다. 가로훅 같은 경우는 칠 때 아까 말한 대로 이 오른쪽 힙으로 더 많이 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훅을 칠 때 몸이 더 뒤로 와지면서 이 오른쪽 힙을 탁 이렇게 탁 이쪽 힙에 더 체중이 많이 실리죠. 이 앞발에 체중이 실으면서 랩트 훅을 하기가 가로훅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가로훅은 뒤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야 되고 이쪽 힙이 써지는 거예요. 이쪽 힙이 써지게 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나올 수가 없어요. 경기에서 아예. 하지만 세로훅 같은 경우는 세로훅은 앞발에 체중을 실을 수도 있고 뒷발에 체중을 실을 수도 있어요. 체크훅이라고도 하죠. 앞발에 체중을 실으면 내가 뒷발이 빠지면서 상대를 돌릴 수 있어요.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모션이 좀 복싱 모션이긴 하지만 MMA에서도 충분히 체크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면 앞발에 체중을 실었을 경우 뒷발이 돌면서 돔과 같이 상대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상대를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거죠. 훅을 데미지를 크게 빵 줄 필요 없이 상대를 돌리는 데만 사용해도 그 다음 풀을 때려도 되고, 그래서 상대를 돌리는 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게 앞발에 체중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훅 같은 경우는 뒷발에도 체중을 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많이 쓰는 콤비네이션 중에 투 레프트 훅 이렇게 칠 때, 투 레프트 훅 칠 때 다시 뒤로, 그러니까 앞발에 체중 실었다 다시 뒤로 체중 실었다 이런 식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로훅 같은 경우는 빵, 빵 이렇게밖에, 빵, 앞으로는 체중이 실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앞으로 갔다 뒤로. 앞으로 갔다가 뒤로니까 내가 계속 앞으로 들어가는 힘을 써야 되는데 다시 뒤로 빠지는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훅은 더 모던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레프트 훅, 세로훅 같은 경우에 보면 내가 컨트롤해서 상대를 돌리는 거예요. 상대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한다는 건 엄청 모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대보다 내가 더 복싱 실력이 좋아서 내가 상대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내가 상대를 돌리고 내가 잽, 투 아니면 내가 상대를 돌리고 투 아니면 바디. 뭐 그거는 그때 가서 하는 거죠. 내가 상대를 컨트롤한다는 거는 복싱이건 MMA이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내가 복싱 실력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컨트롤을 당하고 있다, 내가 경기에서 말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장점을 더 설명하면 내가 앞발에도 체중 실을 수 있고 뒷발에도 체중 실을 수 있다, 랩투브로. 그 얘기가 뭐냐면 복싱에서는 나는 앞발에 싣고 체중을 뒷발에 싣는 거지만 복싱 모션으로 보면 내가 앞에다 싣고 뒤쪽에다 싣고,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좌우 움직임을 더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복싱에서 좌우 움직임을 더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건 더 모던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모션밖에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로훅을 쓰면 더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가로훅을 쓰면 모션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모던하지 못하다는 거고, 더 모던한 레프트훅은 세로훅, 아메리칸훅일 수 있습니다. 가로훅과 세로훅의 차이 5가지를 이것으로 마치고 조금 더 세로훅 콤비네이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로훅 콤비네이션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중요한 콤비네이션만 다룰 건데, 중요하다는 게 의미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들이 담아져 있는 콤비네이션입니다. 그래서 다 세로훅 콤비네이션이고 가로 콤비네이션도 잘 몰라요.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모던한 레프트훅을 찾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콤비네이션은 원훅이에요. 원 레프트훅, 원 레프트훅, 빵! 이렇게 다 세로훅입니다. 원 레프트훅 같은 경우는 콤비네이션이라고 얘기하기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냥 한 방의 공격이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콤비네이션 파트 첫 번째로 넣었냐, 제가 잽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잽 할 때 앞쪽에 테니스 빵! 이렇게 잽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잽은 거의 원잽이 대다수죠. 더블 잽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원잽을 계속 날려주는 상태에서 시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잽도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원잽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원잽만 계속 날리거나 뭐 바디 때리고 이렇게 했을 때 다양하지가 않아요. 원 바로 들어가는 거, 그런 공격들 중에서 잽, 프레이트 이것만 날려서는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다 포인트 공격이기 때문에, 다 포인트 공격이기 때문에 더 피하기가 쉬워요. 피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원레프트훅이 들어가야 상대방도 이 범위 공격과 잘 보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훅이 들어가줘야 나도 그 다음 콤비네이션을 넣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 레프트 훅은 좋은 콤비네이션을 만들기 위한 콤비네이션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블 레프트 훅이에요. 더블 레프트 훅. 아까 가로 훅에서는 더블로 치기가 쉽지 않다고 했었죠. 더블 레프트 훅에서는 좀 의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리버샷 다음에 레프트 훅, 이거예요. 근데 누가 콤비네이션을 이렇게 쓰고 싶으면 써도 되지만 전 죽어도 안 쓸 것 같아요. 레프트 훅을 하고 리버샷을 하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코치의 잘못이에요. 그런 콤비네이션은 없어요. 안 쓰시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한 대로 리버샷 다음에 레프트 훅이에요. 왜냐면 이 델토이드 이 삼각근에 보면 여기서는 먼저 이만큼 길이가 늘어나져 있죠. 리버샷 때렸을 때. 그 다음에 레프트 훅 할 때 여기가 더 짧아진단 말이에요.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보이시죠? 근데 만약에 랩트 훅 한 다음 리버샷을 한다. 랩트 훅 할 때 벌써 수축했죠? 내려갈 때 늘어납니다. 리버샷 할 때. 이 늘어나면서 공격하는 건 쉬운 공격이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공격입니다. 빵빵 이런 콤비네이션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데미지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 델토이드가 아주 늘어나면서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버샷을 먼저 때리면 그 다음 공격 랩트 훅이 수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더 짧아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퀄리티 있는 데미지 있는 콤비네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더블 랩트 훅은 무조건 리버샷 다음에 얼굴입니다. 얼굴 반대로 가면 절대 안 돼요.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원리가 있이 더 모던하게 레프트 훅을 구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콤비네이션 투 랩트 훅이에요. 투 랩트 훅. 아주 좋은 콤비네이션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콤비네이션이지만 좀 더 설명을 하면 투를 했을 때는 이 투가 옆에서 보면 몸통이 앞으로 나가면서 몸통을 왼쪽으로 돌리는 주먹이에요. 투가. 그 다음에 랩트 훅 같은 경우는 몸통을 뒤로 오면서 오른쪽으로 돌리죠. 이렇게 타 이렇게 타 이렇게. 그래서 완전 방향이 다 정반대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먼저 포인트 공격을 하고 이 포인트 공격이 안 맞았어요. 그러면 다시 빠꾸고 이런 느낌입니다. 만약에 포인트 공격 막 쭉 빠꾸 하면서 이렇게 빠져도 상관은 없죠. 대신에 그러니까 엄청 좋은 콤비네이션. 내가 공격하면서 같이 빠질 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공격 방향성도 공격 랩트 내가 빠지면서 더 모던하게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 만약에 이거의 반대로 근데 좋은 콤비네이션이지만 보면 투 어퍼예요. 근데 투 어퍼 같은 경우는 방향은 반대입니다. 보세요. 투를 때릴 때는 앞으로 나가면서 왼쪽으로 몸통을 돌리죠. 근데 투 날린 상태에서 어퍼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가면서 어퍼를 쳐요. 돌리는 방향은 반대지만 보면 뭐 이렇게 쳐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는 방향은 반대지만 앞으로 계속 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투 어퍼를 빨리 이렇게 치다 보면 몸이 흘려져요. 이렇게 흘려집니다. 왜냐면 계속 같은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투 어퍼를 가장 좋게 치려면 투 치고 잠깐 멈췄다 빵 이렇게 치는 게 가장 좋은 투 어퍼 콤비네이션이에요. 투 랩트 어퍼 이렇게. 근데 만약에 투 랩트 같은 경우는 투 치고 빠지죠. 투 치고 빠지고. 그러니까 엄청 자연스러운 콤비네이션이 자연스러운. 중간에 뭐 조작이 필요가 아예 없고 내 몸을 써야 될 대로 쓸 수 있는 엄청 최상의 콤비네이션입니다. 근데 이거 반대로 랩트 훅 다음에 투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하셔도 되는데 그게 좋은 콤비네이션은 아니에요. 범위 공격한 다음에 투 포인트 공격하기 쉽지 않아요. 포인트 공격을 하고 나서 범위 공격은 쉬운데 범위 공격하고 포인트 공격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범위 공격해서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니까 따라서 주먹을 따라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먼저 상대를 맞출 수 있는 그 상태에서 투슈 빵 이렇게 하는 게 아닌 이상은 투 랩트 훅이 낫지 랩트 훅 투는 모던한 콤비네이션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더 모던한 랩트 훅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가로까지 세로 5가지 차이를 통해서 충분히 모던한 랩트 훅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콤비네이션들을 통해서 더 중요한 더 모던한 랩트 훅을 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